오늘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미사일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를 눈앞에 둔 시점이자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 후에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또 한일 간의 무역 긴장도 높아진 상태여서 요 며칠 사이에 남북, 미, 일, 중, 러가 이 지역에서 엉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워싱턴 쪽은 현재로선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지난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은 모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오전 5시 34분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43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이어 23분 뒤 쏜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둘 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으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두 미사일이 같은 종류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77일 만입니다.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하계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주변에 머물며 공개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직후 한미일 당국자 간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측 북핵협상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통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지금 왜 미사일을 쏘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희 JT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만남을 가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측은 트럼프의 애매한 답을 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약 1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위협적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을 북한이 훈련 중단 약속으로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쏜 단거리 미사일도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도 이용호 외무상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번 미사일도 단거리라는 점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는 게 없죠? 네,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언급 외에 다른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단거리는 트럼프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반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급히 반응을 낼 때는 새벽 시간에도 트위터를 이용하곤 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거기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4일에는 13시간 정도 지나서 트위터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이 세상에선 무슨 일이든 가능하고 협상은 성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9일에는 대략 9시간 후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가 이후 단거리이고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켄 고스 국장 분석대로 이번에도 그때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쪽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발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비난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직후라는 점입니다. 대화의 판을 흔들려는 것보다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줄다리기 쪽의 분석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당초 예상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일본 정부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데 직접 들어보죠. 윤서령 특파원. 자, 이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 지난 5월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 일본은 곧바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先般のような状態でもしあれば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が、今はまだ分析中でございます。 네,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서로 상반된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베는 휴가 중이었다면서요? 네, 아베 총리는 이 휴가를 맞아서 후지산 인근의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아베 총리 답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我が国の安全保障に影響を与える事態ではないことは確認をしております。いずれにせよ今後米国と緊密に連携をしていきます。 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반응인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늘 한국, 미국과의 연계를 같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베 총리 발언에서는 미국만 언급한 것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한국을 빼고 미국만 거론한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한국과 정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방위상이나 이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은 미국, 한국과의 정보 교환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연계는 사실 늘 따라다니는 문구입니다. 실제 오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한미일 외교당국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의사 교환도 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공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무관을 불러서 영공을 침입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한 곳은 한국 영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한 취재진이 일본해란 단어를 사용해 질문을 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건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국 영공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영공 침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을 만날 때 논의할 사안 중 하나라고만 말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을 의식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늘 다시 주한 러시아 무관을 불러 영공 침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레이더 항적과 좌표 등입니다. 이를 받은 러시아 무관은 러시아 국방부에 보내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일본은 자신의 영공에서 총을 쐈다고 항의를 했는데 미 국방장관이 한국 영공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했으니 또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군요. 아무튼 어제 동해상에 떴던 러시아 군용기는 석대였고 이 가운데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공식 입장을 담은 전문에서 전폭기 2대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의 전문에는 영공에 들어온 조기 경보기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오전 우리 정부에 공식 입장을 담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공군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독도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대로 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행을 한 건 전략폭격기 2대입니다.
같은 시각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는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 전문은 전략폭격기 2대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있다.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조기경보 통제기는 쏙 빼놓고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적은 겁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초치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사실상 영공 침범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무관은 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윤 수석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초치된 무관이 깊은 유감이란 단어까지 썼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